아, 안녕하세요. 저는 수업평가혁신연구본부 IB 연구실의 이문영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연구 제목은 좋은 수업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분석과 좋은 수업 지원 방안 탐색 2000년도 연구 중학교를 중심으로입니다. 제가 팀장이었고요. 양정실, 조보경, 김영실, 이영경, 송슬기 박사님, 그리고 지금 공주교대 가신 정혜윤 교수님, 그 다음에 연구조원 이주훈 선생님이 1년 동안 고군분투하면서 진행한 연구입니다. 이런 연구를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우선 서론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저희는 세 가지 연구의 필요성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교육 정책에서 지향하는 수업과 좋은 수업의 교차점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래서 교육 정책, 특히 2014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교육부의 업무 계획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수업과 관련된 교육 정책 이렇게 세 개, 디지털 AI로 활용한 교육, 역량 중심 교육 과정, 교수 학습 및 학생 평가의 다양화가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 정책이 지향하는 수업과 정말 좋은 수업의 교차점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수업 주체는 교사와 학생입니다. 이 교사와 학생이 좋은 수업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학교 특성을 포함한 좋은 수업의 구성 요소 탐색이 필요하지 않을까? 앞에 저희 제목에서도 보셨듯이 이것이 2000년도 연구였고요. 지금 옆에 예쁘게 그려진 그림은 1차년도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나온 좋은 수업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에서 확인하셨겠지만 저희 연구의 목적은 최근 교육정책의 맥락과 중학교 교사 및 학생의 인식을 통합하여 수업의 현장의 실제성을 반영한 중학교의 좋은 수업 구성 요소를 개발하고 이에 따른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저희 연구 내용 및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좋은 수업 구성 요소 탐색하는 겁니다. 이것은 1차년도 좋은 수업 개념과 구성 요소의 중학교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좋은 수업의 구성 요소 기본안을 마련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안을 바탕으로 저희가 참여적 설계라는 새로운 연구 방법을 시도하여 이게 왜 새로운 건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 그 개선안을 마련하고 소수가 참여해서 만들어진 그런 개선안을 다 그 대규모 설문조사를 통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최종안을 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안을 도출하고 나서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수업의 구성 요소가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지원을 마련할 것인가를 고민을 했고 저희가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저희는 좋은 수업을 구현하기 위한 그런 정책 방안이 무엇인지에 도출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론 쪽 좋은 수업 구성 요소 탐색, 이론적 탐색과 기본안 탐색을 좀 보겠습니다. 우선 이론적 탐색은 저희가 이제 아까 정책으로 세 꼭지 말씀드렸잖아요. AI 디지털 활용 수업에 대한 인식 연구, 그다음에 역량 중심 교육 과정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학생 평가 정책에 대한 인식을 했고 이와 관련돼서 이런 바탕에서 연구대로 봤을 때 좋은 수업의 구성 요소는 이런 것들이겠구나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특징적으로 교과별 좋은 수업 구성 요소 탐색을 했는데요. 여기서 재밌었던 거는 교과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학생 중심 수업, 흥미로운 수업, 효과적인 교수법 활용, 적절한 평가 및 피드백, 교사의 전문성. 하지만 각 교과별로 국어, 수학, 영어, 저희 연구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를 했거든요. 국어는 언어적인 거, 수학은 어떤 추론 능력, 그 다음에 영어는 실생활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교과 특수적인 구성 요소로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이론적 배경을 탐색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굉장히 사실 중학교에 딱 특수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바탕으로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이런 거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좀 현장 얘기를 듣자 해서 델파이 조사를 1차, 2차, 3차에 걸쳐 했고요. 교육과정 평가, 교육심리, 교육공학, 교육정책, 국어, 수학, 영어 교육의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1차, 2차, 3차를 했고 저희 주요 목적은 1차년도 연구 결과가 중학교 특성을 고려해서 적절한지 그다음에 교육정책 맥락과 적절한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거였고 결국은 기본안이 세부 항목의 적절성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들이 이제 구성요소 기본안들이고요. 볼드 처리한 것이 1차년도에 나왔던 그 세부 항목들을 그대로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볼드 처리되지 않은 굵은 글씨 아닌 것들은 저희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서 적절하다고 판단된 것들이었습니다. 수업계에 이렇게 수업 실행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두 번째 보시면 저희가 그런 구성 요소 개발을 할 때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됩니다. 저희는 참여적 설계에
를 통해서 이제 참여적 설계라는 걸 통해서 이제 아까 마련된 기본안이라고 불렀어요. 저희는 탐색적에서. 그래서 기본안을 참여적 설계를 통해서 개선안을 마련하였고요. 그리고 마련하였고 그다음에 그 타당성 검토를 대규모 통해서 했고 그다음에 나중에 최종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참여적 설계라는 이게 좀 예쁜 그림이어서 갖고 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랑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하겠습니다. 참여적 설계라는 건 뭐냐면 그 다양한 이해의 관계자가 결국은 산출문을 디자인하는 그런 과정에 참여해서 산출문을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공간 주로 요즘 교육 공간을 하거나 뭐 그 공간에 대한 거 아니면 뭐 컴퓨팅 기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요. 작업장과 관련된 건데 요즘은 교육계에서는 학교 공간에 대해서 참여적 설계를 사용하고 있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이 참여적 설계가 다 전통적 설계보다는 좀 매력적이었던 게 이 문제 해결 방식이었습니다. 다양한 관점을 고려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을 이루어지려고 함.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서 저희가 설계 공동체를 구성했고요. 사전 워크숍을 진행했고 1차 디자인 워크숍과 2차 디자인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평가 워크숍을 통해서 개선안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 교사, 전문가들이 이제 참여를 해주었고요. 관련해서는 이제 1차는 앞에 잠깐 보셨듯이 아이디어 발산을 하는 거였습니다. 기본안을 바탕으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그런 플랫폼을 이런 그 툴킷을 보여주면서 너네들이 생각하는 좋은 수업의 수업 계획이 무엇인지를 포스트잇으로 붙이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이게 사족 같은 건데 관계는 없을 수는 있겠으나 아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정말 자세한 얘기를 했다는 것이 발견하고 이 참여적 설계를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받은 거에 대해서 참 잘한 연구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생만 지금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결국은 참여적 설계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그냥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첫째, 수업 환경의 구성 요소가 효과적인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교실 환경이었고요. 기본안에서 허용적인 교실 분위기였습니다. 델파이 조사에서는 수학적 사고를 조직하고 수학적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의사소통 환경이라고 했지만 학생 1차 디자인 워크숍에서는 발언할 수 있는 교실 분위기, 그다음에 또 교사랑 전문가 대상에서는 같은 의기가 나왔고 결국은 수학과 이 1차 디자인 워크숍을 통해서는 다양한 수학적 아이디어를 표현해 허용적인 교실 분위기로 했습니다. 그럼 2차 디자인 워크숍은 어떻게 됐냐?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그러니까 다시 이 그림을 보시면 2차 디자인은 아까 1차에서 발산적으로 우리가 했다면 2차는 아이디어를 수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2차는 이렇게 갤러리 워크를 해서 저희가 세부 항목들 1차에서 마련한 것들의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그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그리고 선생님들도 거의 비슷한 선생님들이 이렇게 갤러리 워크는 안 했지만 이런 프로세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국어과 참여적 설계를 통한 국어과 예시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국어과 예를 들면 1차 디자인 워크숍 세부 항목에서는 국어국과의 활동 특성을 고려하는 가변적 교실 환경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세 가지 항목들이 2차 디자인 워크숍에서는 삭제되거나 타 항목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아까 2차 디자인 워크숍 그다음에 평가 워크숍을 거쳐서 이와 같은 개선안이 도출되었는데 저희가 내용이 많아서 그냥 일부만 국어과 그다음에 수학과 그다음에 영어과 일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개선안을 도출했는데 지금 제가 여기 발표는 안 했는데 학생 36명, 교사 10명, 교사 12명, 전문가 10명 이렇게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죄송합니다. 정확한 숫자가 지금 암기가 안 돼서 그 정도로 소수의 인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면 굉장히 참여는 하였지만 이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좀 대규모 설문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6,219명, 교사는 329명의 대상으로 이제 국어, 수학, 영어 나눠서 설문 분석을 했고 타당성 분석을 해서 평균, 중요도, CBI, 크롬바를 세부 항목과 상관관계를 보고 봐서 검토를 하고 그리고서는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학교 좋은 학교 구성 요소의 최종안으로 되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중학교 좋은 수업 구성 요소 최종안은 이렇게 국어 학생 세부 항목 수가 57개, 교사는 69개가 되는 게요. 그 이유가 지금 여기서 보시면 학생의 수업 개선을 그러니까 학생 및 수업 평가의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의 성찰과 그다음에 학생 및 교사의 성장에서 교사의 성장은 학생들이 할 필요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였기 때문에 학생의
구성 요소의 세부 항목 수는 교사보다 적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 방안을 어떻게 도출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선순위 분석을 하자. 그래서 IPA라고 제가 간략하게 했지만 Important Performance Analysis라고 중요도, 수행도 또는 중요도, 실행도 분석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였냐면 그냥 그 중요도랑 수행과 중요 정도를 놓고 그 사분면에 놓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도가 높고 그다음에 수행이 높다면 이거는 이런 세부 항목들은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도가 높은데 수행이 낮으면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그다음에 중요도가 낮고 수행이 낮으면 이거는 뭐 후순위로 고민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수행이 높고 그다음에 중요도가 낮으면 이거는 너무 과잉 기능을 하니 이거는 좀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것들 이 IPA 분석을 통해서 우선순위 분석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걸 저희가 전공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앞에 세부 항목이 이렇게 많다고 했지만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다 중요하다는 거가 판단이 된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중점에 포함된다는 거는 좀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선순위 분석은 요거가 지금 IPA의 결과를 이렇게 보여드린 거면 너무 많죠. 그래서 국어과 학생교사, 그다음에 수학과 학생교사, 그다음에 영어과 학생교사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얘네들이 위치한 1사분면인지 2사분면인지 놓고 확인을 했고요. 그럼 지원 방안은 어떻게 도출하냐? 그럼 우리가 생각은 하기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저희 연구에서는 그러면 그러니까 중요도 높다고 생각하는데 수행이 낮은 것들을 위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이거를 중심으로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걸 범주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세부 항목에 대한 핵심 내용을 추출해서 좀 범주화하자 해서 요게 이제 예시인데요. 국어과 이제 저희 자료집에 없고 이제 발표에만 있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이게 학생과 교사가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의 2사분면인 중점에 있는 거, 그다음 교사가 중점에 있는 것들을 놓고 이런 것들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1번 세부 항목 자기주도적 학습 및 협력적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수업 분위기는 주도성과 협력이라는 핵심 내용이 있다 해서 이렇게 핵심 내용별로 저희가 한번 했고 이게 국어과고요. 이게 수학과고요. 이게 영어과입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가 이거를 갖다 재정렬을 했습니다. 이 범주화를. 그래서 세부 항목의 핵심 내용별 범주화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게 트리맵이라는 건데 약간 그 빈도수에 따라서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 흥미, 주도성, 협력, 환경, 피드백 요와 같은 그림으로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렇게 5가지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지원 방안에 대해서 그 범주화를 했습니다. 학생의 학습 수준 진단에 따른 수업 설계 지원, 그다음에 학생의 동기, 흥미 반영 지원, 학생의 협력적 학습 실천 지원,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실행 지원, 학습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피드백 활성화 지원 방안. 저희가 요 내용들이 좀 안타까운 게 보고서에 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저희가 나중에 보고서 발간하면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 재원으로는 이제 정책 재원은 저희가 이제 지원 방안 연구다 보니 이제 고민이 들어가는 게 그럼 지원 방안과 정책 재원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가가 이제 고민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원 방안은 저희가 목적은 학생과 교사가 실천 가능한 방안. 근데 정책 재원은 그러니까 입안자나 수행자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행위 주체자는 학생, 교사, 그다음에 정책 재원은 학교 연구기관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좋은 수업 구성수업 활용 방안은 어떻게 했냐면 지원 방안에서는 IPA를 통해서 우선순위 특히 중점을 바탕으로 했고요. 정책 재원은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성요소 세부 항목의 전 범위를 활용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 방향을 3개를 했는데요. 그 정책 제안을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첫째는 좋은 수업을 위해서는 좋은 수업의 주체로서의 학생과 교사의 역량이 강화돼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좋은 수업을 위한 수업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 세 번째는 수업 개선 정책의 현장 실정성이 강화돼야 된다는 건데요. 사실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좋은 수업이 필요한 거니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학생과 관련돼서는 좋은 수업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학생들이 조금 기초적인 역량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 연구진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을 봤을 땐 좀 어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셔도 보고서를 보시면 좀 이해가 더 많은 공감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 방향으로 이제 첫 번째 좋은 수업의 주체로서 학생과 교사 역량 강화를 했을 때 3가지 정책 제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체제 마련이고요. 두 번째는 교사의 지속적인 수업 전문성 개발 지원, 세 번째는 학생의 의견을 반영한 교사의
수업 성찰 지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좋은 수업을 위한 수업 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교과 수업 친화적 교실 공간 조성 및 활용, 교과 수업을 위한 고용용 콘텐츠 통합 관리 체제 마련, 정책 지원. 세 번째는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업무 환경 조성.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업 개선 정책 현장 실천성 강화라는 방향에서는 수업 개선 정책의 홍보와 환류 체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희 연구가 인식조사를 통해서 저희는 제목이 크게 인식조사랑 그다음에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그래서 인식조사는 저희가 그 종합교 좋은 수업 구성요소 그 최종안을 하면서 참여적 설계, 대규모 설문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서 지원 방안을 했고 정말 저희가 굉장히 교사와 학생이 실천 가능한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홍보드리는 건데 2024년 그 연구 보고서가 저희 웹사이트에 업로드가 되면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5가지 지원 방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 제가 굉장히 1년 동안 한 연구를 15분, 1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17분 동안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탑다운, 그다음 바텀업, 그다음에 양적인 연구, 질적인 연구 다 포함하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도 있는 연구를 1년 동안 잘 수행해 주신 저희 연구 팀원들에게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